내 집 마련은 하셔라. 최대한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쪽들은.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요. 설도 지나고요. 이제 봄 기운이 막 우리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2021년의 봄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볼 만한 봄입니다. 바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죠. 이 보궐선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행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114의 수석 연구원 윤지혜 연구원님을 모시고 보궐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관계와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예. 우리 정부의 규제라든지 어떤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잘 먹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과거에도 많이 규제가 나오면서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예. 3년 전에 주택가격이 폭등에 가깝게 올라오다가 12월 16일 날 예. 규제가 하나 나오면서 거기서 다시 재건축 규제가 좀 심화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이 조금 하락하거나 맞아요. 또는 상승폭을 둔화시키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도 예. 어떤 그 규제와 연결이 돼서 당선되신 후보님들의 예. 어떤 공약과 연결이 돼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예. 영향을 상당히 받겠죠. 그렇죠. 뭐 서울이 아무래도 그 시세 추이에 이제 바로미터 구실을 하는 곳이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는 굉장히 민감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뭐 시세 흐름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는 대부분 구도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구도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적인 이슈를 해석하실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공통점을 하나를 캐치를 하시고 그 중에서 좀 다른 점은 뭔가를 좀 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 개별적인 이슈들이 뭔지 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한데 여야 구도로 보시면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공급입니다. 공급.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2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공공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현 서울시장 그 선거의 구도도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에서 현재 층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5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공통적으로 여야 모두 풀겠다라고 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2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이 부분들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3가지 부분은.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그래서 어떤 후보는 사실은 5년 동안 16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한 반면에 어떤 후보는 사실은 야당 쪽이죠. 야당 쪽에서는 10년, 5년, 그러니까 10년과 5년 사이가 있는데 10년 동안 70만 호를 할 거냐 혹은 5년 사이에 74만 호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량에 따른 차이점들이 지금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민간 쪽에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소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공통점과 소소한 차이점이었다면 각 후보별로는 또 차이점이 또 극명하게 나눠요. 예를 들면 야당 쪽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실수요자면 대출 규제도 좀 완화해줘야 된다 하는 반면에 이 그 여당 쪽에서는 공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메꿔서 집을 짓자라든지 혹은 뭐 지금 21분 컴팩트 시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액 도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수직 정원 도시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건물에 그 수직으로 자라나는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서 그린 그러니까 서울 도시 자체를 숨쉬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은 각 후보별로 다 차이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각기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통점을 일단 파악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점도 있고 또 네. 공통된 점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예. 좀 선거의 결과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지금 여당, 야당의 후보님들의 어떤 공약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서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치구별로, 지역별로 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표가 갈지 예. 좀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시세에 영향도 미치지만 사실은 경제 투표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 후보가 과연 이롭게 해줄 거냐에 대한 의견들이 투표권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남 25개구 중에 특별하게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강남 4구라는 곳들이 있고 뭐 목동 같은 지역들, 여의도 같은 지역들, 용산 같은 지역들은 특별하게 그 25개구 내에서도 잘 사는 곳이에요. 뭐 그 강남에는 압구정이라는 특수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정부에서 규제한 부분들이 사실은 철폐되기를 바라시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 그래야 본인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이슈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장 내에 이제 강남과 비강남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또 선거가 갈립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사실은 지금 시장 그 선거에 화두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표는 아무래도 여당 쪽이겠죠. 여당 쪽에서 규제를 하니까.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쪽들은 아무래도 야당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홍준표 그 기존의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을 비교를 해보시면 각각의 25개구에서도 특히나 강남 4구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반추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화두가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25개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와 관련돼서 자산가치 증대를 바라시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야당 쪽의 규제 철폐와 관련된 공약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다음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월 보궐선거가 네. 저는 중대 부동산의 변곡점이 시작점이다. 그래서 탄력을 붙여주는 시작점이고 네. 실제로 정상은 어디냐? 네. 약 1년 뒤에 있을 대선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그 여당에서 서울시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예. 야당에서 나왔다고 치면 예. 그럼 어떻게 부동산의 정책이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곡점은 사실 최근에 발표됐던 이사 공급 대책이 변곡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공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왜냐하면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서울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각각의 후보들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규제 완화될 텐데 이 부분들은 이사 공급 대책이 변곡점이 됐고, 서울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그게 중요하냐면 공공 성격의 이사 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조하는 체계로 간다면 야당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하는 식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하지만 각 주에서 공급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공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하면 서울시장은 그 부분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치단체의 권한인 거죠. 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어떤 걸 했을 때 정부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타협점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선까지. 그러면 야당 후보가 됐을 때는 엄청난 방해를 할 겁니다.
일단 서울시장이 여당이 되나 야당이 되나 이 구도 하에서는 그 정책적인 부분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성패가 앞으로 1년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 국토부의 네. 어떤 그 대책들이 네. 사실 모두에게 좋은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또 그 반대쪽에 이익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네. 야당이 서울시장을 해서 네. 1년 뒤까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테고 그렇죠. 그거를 그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쪽은 네. 이번에도 서울시장을 여당이 해서 그냥 밀어붙이자. 여세를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대선까지도 한번 쫙 가보자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재건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예.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게 여당 쪽 뭐 후보건 야당 쪽 후보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쪽 후보에서의 재건축의 완화는 예. 야당 쪽 후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른데 여기서는 제가 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야당 쪽은 당연히 뭐 재건축 풀어준다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여당 쪽 의원이 말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쪽에서 예. 과연 재건축 단지들이 호응할지 예? 반응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규제를 해줘서 좋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들 재건축 쪽에서의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2년 정도에 2년이요. 네. 그걸 안 하면 조합원 그 자격을- 권리를 박탈하겠다 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국회에서 통과는 못했어요. 그래서 6월 정도에 통과가 될 텐데 그렇죠. 이 통과되기 전에 조합 설립을 난 빨리 받아야 돼 하다 보니까 압구정이나 저기 목동에서 막 서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동의도 잘 됩니다. 네, 이거 단합이 되네요. 아. 그로 인해서. 사람입니다. 또 더군다나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도 지난 6.17 대책에서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사실은 안전진단도 한 6월쯤이 되면 강화될 예정이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 기존의 안전진단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안전진단입니다. 그게 한참 전에는 D등급만 받아도 그 재건축을 사실 추진할 수 있었어요. 통과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이 통과였는데 그래서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면 2차로 시공구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강화가 현 정부에서 강화된 건데 그걸 올해 6월 기점으로 시도로 변경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두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예. 또 어떻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막 예. 바쁘게 마음을 갖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조합원들이 움직이기만 해도 예. 압구정이라든지 청담동에 만약 조합이 생겼다. 특히 압구정동은 좀 생기고 있으니까요. 예. 움직이는 것만 해도 그 주변의 시세에 예.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내에서도 부촌이면서 노후됐지만 사실은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 시세가 움직이면 튀거나 하면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효과들,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주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압구정 쪽에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목동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이후에 1년 뒤에 대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정도 현 정부에서 재건축을 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5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못하게. 그게 지자체, 정부의 권한이에요.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막는 건 가능합니다. 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60년 될 때까지 막을 거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쪽도 최근에는 워낙 용적률이 높게 나온 곳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막 서두르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서 무슨 얘기냐면 노후되고 지금 주차가 불편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살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된다 하면 사실상 규제의 강도가 너무 세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공공을 붙여주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로 일단 몰아요. 몰아놓고서 퇴로를 만들어주는데 예. 이런 거지. 저기 쥐를 몰았어. 고양이를 피해서 몰아서 놨더니 옆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지만 그것도 그닥 기분이 깔끔하게 명확하게 와닿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퇴로들. 사실은 네, 그렇죠. 분상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사실은 35층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규제를 했던 부분들을 이사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그럼 공공이 해줄게. 대신 규제도 안 해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그 공공이라는 부분들을 붙여서 수익 환수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민간 쪽이 더 건축을 더 멋있게 뽑아내는 경우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게 있죠. 저기 창의력이 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과거에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송도요? 예, 송도 인천의 송도 경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죠. 아, 그렇죠. 그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홍보를 했었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좀 빼달라 하면서 어떤 비교를 했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을 때의 건물, 분상제를 안 받았을 때의 건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게 그냥 네모 반듯한 아파트가 될게 이렇게 막 곡선까지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그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건축을 할 때의 효용성 혹은 가치 상승분을 과연 재건축 단지에서 포기할 거냐. 1대1 재건축을 압구정에서 추진하는 거 아시죠? 알죠. 예, 그 얘기 자체가 근데 그게 사실은 허락이 좀 승인이 되지 않고 막 그 좀 반대를 받았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부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분양하지 마. 내 거만 그냥 새 거 만들고 난 우리만 여기서 살면 돼라는 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정부의 공공이라는 성격과는 조금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연구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과 담화 아닌 담화를 나눠봤는데요. 아, 결국에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좋은 길이 있으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도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저기 무주택자 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올해 집 살까요? 기다릴까요? 내 집 마련은